네, 2023년 5월 17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의 정중앙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수요일이면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자,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서울의 소리 가족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아침 날씨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 17일은 낮 기온이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따뜻한 햇살에 의한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이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다행히 목요일은 날씨가 흐려지면서 낮 기온이 5도 내외, 남부지방은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매우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지만 습도가 대부분 40% 미만으로 체감 온도는 31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벌써 열대야. 자,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17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화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코인 전수조사 검찰 수사보고 언제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검찰이 다 정리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모양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국민의힘 외면하는 청년 세대,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돌아서면 돌아보지 않는 게 MZ세대라고 하는데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것이 MZ세대라면 정치권도 MZ세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동훈 김남국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냐고 했답니다. 자,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집권 2년차 거부권 행사와 전 정권 비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 재벌은 개 주겠습니까? 개가 똥을 먹든 기찻길 옆에서 지저대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야당 간호법 거부권에 공약 부정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윤석열, 대한민국이 당신을 부정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 환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헌법 소원한다고 했답니다. 자,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는 욕심쟁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의사가 치료만 잘하고 수술만 잘하면 되지 범죄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네가 아니라 그 드라마 속 김사부나 대야 듣는 소리 아닐까요? 네. 다음입니다. 김재원 1위로 뽑아준 당원 뜻 최고위원직 버릴 수 없어 라고 했답니다. 자, 그게 다 빤스 목사 정광훈 덕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텨주면 우리야 고맙지만
이미 버림받은 양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제2차 한일 실무회의 오늘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 예정된 수순인데 뭐라도 하는 척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자,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다음입니다. 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했다고 합니다. 자, 강용석 잘하는 거 있죠? 또 기타 치면서 울면서 찬송가 부르면 수천만 원씩 땡긴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 할까 또 겁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파격 저출산 정책, 아이 3살까지 집에서 재택근무한다고 합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구경하러 가지 말고 가서 이런 거나 좀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가 역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의료교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 이에 따른 국민 불안감 가중, 야당 일방 통과라는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사실 하나가 현장 혼란, 국민 불안감, 협치 없는 일방통행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이제 너무 긁어서 피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호법 거부권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간호법 거부의 경남 간호사회 회장 실신, 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남 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오열을 터뜨리다가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 지역 간호사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거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인간을 지지한 결과라고 하면 또 뭐하나 싶습니다. 결국 곡소리 나게 울다가도 또 이 짓거리 할 텐데요. 네, 경남이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간호사 달래며 의료법도 개정한다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것만 딱 봐도 윤석열 정부는 힘 있고 돈 있고 표가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의회까지 국민의힘이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거부권 행사한 날 쟁점 법안 또 통과시켰다가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가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 당분간 입법 권력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부권 정부, 시행령 정부, 불통 정부, 이건 뭐 어디까지 가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청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적극 협조한다가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정청래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요. 사실 진심이 아닌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란 사실상의 돌려까기식 경고로 풀이됩니다. 자, 앞으로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등 통과되는 법안 족족마다 거부하겠다, 이건데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모두 까든 돌려 까든 이미 국민의 60% 이상은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간호사법 거부권 관련 소식은 이것으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정보 조직 부활하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가 6번째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 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 2 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말도 어렵네. 얼마나 뭘 들여다보려고 그러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결국 지 발등 지가 찍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정권의 말로는 항상 같았으니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가짜 평화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 재개가 7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며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6년 만이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2년 반인가 3년 전에 했다가 중지되는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다가 곧 등허간제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등허간제 아십니까? 이거 알면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자, 아무튼 돌직구 던지고 그 아이들 야구 심판까지 봤다는데 부동시 군면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밤 5.18 전야제 참석이 8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 전날 열리는 오늘 밤 5.18 전야제에도 참석합니다. 보수 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물 세례와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 군부 독재를 계승한 국민의힘. 자, 그러고 보면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를 못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기 몰린 민주당 장외투쟁 카드 꺼냈다가 9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집회도 좋은데 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국민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지 않다가 10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낮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이 21.3%인 반면에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지경이 되도록 언론이 물고 뜯고 씻고 즐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민심 잃은 정당은 끝이라는 걸 아니까요. 욕심만이 살 길이라는 거 다들 명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가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 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판 기록물만 A4 용지로 20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500페이지씩 잘라서 책으로 만들면 자그만치 400권이고요. 자, 이걸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1년 하고도 한 달은 읽어야 합니다. 자, 이러니
검찰의 시간 끌기이거나 하다 뭐라도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심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저 부장님 이거 호러물 아니죠? 볼 때마다 무서워서. 자,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작과 펀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하태경 설전 결과는 하태경의 사과로 끝!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전입가경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 팔푼이처럼 재집 험담이나 하고 있다고 먼저 폼을 열었고, 홍준표 시장은 하태경 의원을 향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정치 생명을 연명했다며 쥐새끼처럼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홍준표는 팩트를 가지고 비난하는 데 반해 하태경은 폄하가 생활인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둘 다 정답이라는 거.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직 내려놓지 않겠다가 13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단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5.18 관련 설화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백의종군보다는 홍의 장군을 선택하신 김재원 최고, 누가 감히 그대를 내치겠습니까? 자, 그대를 정광훈의 시다바리로 임명하노라.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취임 1년 극찬 극혐 엇갈려가 14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며 가장 어린 국무위원이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위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요. 국민의힘 참 쪽팔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그런 건 모르는 게 분명해 보이고, 아무튼 한동훈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후보 1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지부 건보재정운영위에 양대노청 배제했다가 15번째 소식입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양대노총은 복지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자, 정공께서 노동자는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곧 시행에 나서더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 소식입니다. 3자 변제 거부 피해자 불쑥 찾아온 외교부가 16번째 소식입니다. 자,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으나 소득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자, 시민단체 등은 이미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태 나 몰라라 하다가 제3자 변제 거부하고 소송 이어간다고 하니까 하는지 참 가관입니다. 아무래도 곧 있을 G7 때문에 이 반쯤 찬 그 물잔에 물 좀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참 가상하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요즘 요금 현실화에 전기료 23%, 가스비 45% 껑충이 17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 가계의 전기, 가스요금 월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초와 현재 에너지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기요금은 23%, 가스요금은 2배 넘게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법인세는 내리고 부자 감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속세 인하 검토한다고 하지요.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만세라도 불러줘야 하는 건지. 기부업 만세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지만원을 극찬한 노숙자 담요는 지만원 본인이었다가 18번째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만원이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만원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노숙자 담요는 지만원 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영화도 보고 쇼도 보고 동시상영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빤스 목사 정광훈도 그렇고 김재원은 왜 밖에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광훈아, 재원아, 깜빵 가자. 네, 다음 소식입니다. EU 수장 한국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이 19번째 소식입니다. 자, 유럽연합 EU 수장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측 관계자는 한국산 탄약은 나토 기준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장비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박정희 이후에 남의 나라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어저리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태합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국민 절반 한일 관계 개선될 것이다. 이게 20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여론조사 결과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3%,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지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이 호갱짓 제대로 한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히로시마 가서 또 노래 한 곡 멋지게 부르고 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블루나이트 요코하마를 불러야 하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자경 수상소감 여성 여러분 이거 뺀 SBS 행정지도 받았다가 21번째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자경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소감에서 여성 여러분을 삭제 보도한 SBS 8시 뉴스와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이 새끼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자,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를 보면은 양자경 수상소감을 이딴 식으로 날리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쪽팔려서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김건희를 빨래 건조대로 묘사했다가 22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김건희 씨를 빨래 건조대란 크로스 홀스라고 묘사해 논란입니다. 자,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최신 패션만 쫓는 사람, 특히 여성을 겨냥해 옷의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 사용됩니다. 자, 지난번에 윤석열의 주어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한국 검찰이 워싱턴 포스트를 헌법을 유린한 언론사로 간주하고 곧 압수수색 영장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건지 아닌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복판에 독사 출연 소동, 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쥐 같은 설치류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이를 포식하는 뱀 역시 번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뱀은 정말 언제 봐도 징그럽지 말입니다. 완전 싫어요. 그런데 저 용산 대통령궁 근처에도 꽃뱀이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나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유효상의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야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살 얼음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밤 5.18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저는 참석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속내는 여전히 계산법이 달라 보입니다. 그럼 오늘 신통한 마무리는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는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자, 아픈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추억을 곱씹는 추억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5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3시 김태형 백자의 싸다구, 그리고 오후 7시 이정환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효상의 신통화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6시 57분인데요. 유효상의 신통화는 5.18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